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거실에서는 막 샴페인이 터지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엄청나게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완전히 난리가 난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방문을 딱 열고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나서 사람들이 패딩을 입고 덜덜 떨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와, 한 지붕 아래에 완벽하게 단절된 두 개의 세계가 있는 참 귀괴한 집이네요. 그렇죠. 이 귀괴한 집,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심층 분석 리포트들이 가리키는 대한민국의 정확한 경제 현주소입니다. 실물 경제를 구성하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찢어지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죠.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두 자료를 딱 겹쳐보면 그 온도차가 너무 극명해서 혼란스러울 정도거든요. 한쪽은 코스피가 무려 5,400선을 돌파하면서 하루 만에 8% 이상 폭등한 주식시장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에 육박하면서도 거래는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대비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돈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는지 일단 파키가 한창인 거실부터 들어가서 그 역학을 좀 해보죠. 좋습니다. 주식시장 지표부터 짚어보면 코스피가 426포인트, 퍼센트로는 8.44%나 급등해서 5,478로 마감했습니다. 야, 진짜 역대급이네요. 네, 코스닥 역시 6.06% 상승해서 1,116을 기록했고요. 아니, 지수가 하루에 8% 이상 뛴다는 건 이건 무슨 개별 테마주 장세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회일처럼 밀려왔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리포트를 보면 미국 기술주의 반등도 있었지만 더 결정적인 트리거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완화였습니다. 아, 중동 지역의 전쟁 종식 기대감,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약간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한국 주식시장에 8%짜리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아니, 중동의 평화가 찾아온 거랑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건 사실 별개 문제 아닌가요? 당연하죠. 기업의 가치가 하루 만에 8% 변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 그리고 환율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환율이요? 네, 자료에 나온 환율 지표를 한번 보시죠. 1,53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17% 하락해서 1,51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환율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확 올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환율 변동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건가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제가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중동 리스크가 줄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굳이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달러를 팔고 한국 주식을 사려고 딱 보니까 원화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주가 상승으로 한 번 먹고 나중에 달러로 다시 바꿀 때 환차익으로 또 한 번 먹는 약간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까? 와, 그 메커니즘이 정확히 작동한 겁니다. 외국인 자본에게 환율 1,530원에서 1,519원으로의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당장 한국이라는 위험자산 시장에 진입해야 할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는 거죠. 아하, 명분이 생겼다. 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불안감이 딱 걷히자마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달러 자본이 환차익과 주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국내 시장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시적인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자금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는 건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주식시장이라는 해변에 딱 닿았을 때 도대체 어느 쪽으로 물길을 냈느냐 하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번 폭등을 이끈 3대장 테마가 리포트에 나오잖아요. 우주항공, 재건 관련주, 그리고 기업 밸류업이더라고요. 자본이 그냥 단순히 시장 전체를 맹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는 증거죠. 한국 경제가 가진 특정 기대 가치들을 아주 선별적으로 담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테마의 조합이 정말 역설적이고 흥미로웠습니다. 투자자들이 동시에 완전히 다른 시공간에 베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셨나요? 한쪽에서는 달 탐사 유인 우주선인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임박했고 스페이스X의 IPO 소식이 들리면서 HVM이나 나노팀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가 막 급등했습니다. 네, 우주 항공 테마가 아주 뜨거웠죠.
가장 먼 미래의 공간인 우주에 돈을 쫙 던졌단 말죠. 그런데 동시에 종전 기대감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파괴된 도시를 복구할 대우건설, DLENC 같은 건설주에도 돈이 몰렸습니다. 맞아요. 아주 현실적인 땅바닥의 불도저에도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요. 파괴의 종식을 의미하는 재건, 그리고 인류 기술의 최전선인 우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들인 셈인데 이 극단적인 양면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두 가지는 사실 타임라인이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이요. 네, 우주항공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먼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성에 대한 투자잖아요. 당장 내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꿈을 사는 거죠. 그죠. 당장 화성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반면 재건 관련주는 뭡니까? 전쟁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글로벌 원조 자금이 투입되고 당장 내일부터 굴착기가 들어가야 하는 즉각적인 실물 지출입니다. 아,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현금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즉 스마트한 자본은 10년 뒤의 미래 가치와 당장 다음 달부터 찍힐 장부상의 현금 흐름, 이 양쪽에 아주 균형 있게 베팅을 한 겁니다. 와, 포트폴리오의 타임라인을 아주 영리하게 쪼개서 위험을 분산한 거군요. 네, 글로벌 자본이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죠. 그럼 세 가지 테마인 기업 밸류업은 어떤 맥락인가요? 두산처럼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확대를 공시한 기업들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밸류업 테마도 아주 중요하죠.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그 쉽게 말해 회사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서 불태워 없애는 거잖아요. 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이는 행위죠. 저는 이걸 항상 피자에 비유하거든요. 피자 전체 크기 자체는 그대로인데 회사가 8조각 중에서 2조각을 태워버리니까 제 손에 있는 남은 한 조각의 가치가 갑자기 커지는 거죠. 아주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기업 밸류업 테마에 자금이 몰렸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에 베팅했다는 뜻입니다. 아, 드디어 주주환원을 하는구나.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돈을 벌어도 주주들에게 피자를 안 나눠주고 그냥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잖아요. 맞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늘 불만이었죠. 그런데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건 외부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없더라도 기업 내부의 재무적 결단만으로 당장 주당 순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우주항공으로 장기적인 꿈을 사고 재건주로 단기적인 글로벌 실물 수요를 챙기고 밸류업으로 국내 기업들의 구조적인 저평가 탈출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싹쓸이 노린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쫓아다니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하는 스마트머니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거실에서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얼어붙은 주방으로 가보죠. 이렇게 한국 경제의 특정 섹터들의 수십조 원의 자본이 하루아침에 쏟아져 들어오고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면 도대체 왜 한국인들의 자산 절반 이상이 묶여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의 기반, 즉 부동산 시장에는 이 온기가 단 1도 스며들지 않는 걸까요?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외부의 거시적 호재보다는 철저하게 내부의 금융 여건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짙은 관망세를 넘어서 완전히 멈춰선 마비 상태죠. 리포트의 데이터들이 그 마비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9%나 급증해서 8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매물이 엄청나게 쌓이로 유인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혼란스러운 건 강남권의 수치입니다. 강남구 매물이 무려 20.5% 늘었고 강동구도 19.5%나 증가했어요. 상급지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네요. 아니, 수요와 공급의 기본 법칙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요가 탄탄한 최상급지에서 매물이 20%나 쏟아졌다면 당연히 가격이 뚝 떨어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왜 매물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죠? 부유층들이 단지 간을 보고 있는 건가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인위적인 허들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허들이요? 네, 지금 이 상황은 허공에 매달린 밧줄을 양쪽에서 꽉 잡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과거에 가장 비쌌던 실거래가를 기억하면서 절대 호가를 안 내리려는 매도자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절대 싸게 못 판다 이거죠? 네,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가 있죠. 그런데 이 매수자가 밧줄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왜 당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즉 스트레스 DSR 같은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매수자의 손을 아예 묶어버렸거든요. 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매도자는 호가를 안 내리고 똥고집을 부리고 있고 매수자는 은행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와, 진짜 최악의 교착 상태네요. 게다가 고금리가 너무 길어지면서 매수자들의 자체적인 자금 조달 여력, 그러니까 모아둔 현금도 이미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6%로 어떻게든 소폭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구나 세종 같은 지방은 마이너스로 하락하고 있죠. 지방은 수요 자체가 말라붙었다는 얘기네요. 네, 지방은 수요 자체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져도 안 사는 거고 서울 특히 강남권은 호가는 높은데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국적인 마비 상태인 거죠. 듣고 보니까 아우토번을 생생 달리는 주식시장이랑 너무 비교가 되네요. 부동산 시장은 밧줄을 잡고 서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땀만 뻘뻘 불리는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라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대출 한도에 막혀서 결국 집 사기를 포기한 매수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길거리에 텐트 치고 앉을 순 없잖아요. 어딘가에는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리포트의 다음 섹션을 보면서 이 현상이 거대한 의자 뺏기 게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자 뺏기 게임이요? 네, 매매라는 의자에 앉으려다가 대출 규제에 탁 막혀서 튕겨 나온 사람들이 전부 전세라는 의자로 우르르 몰려가서 일단 숨을 고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흐름을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이탈한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밀려들면서 전국 전세 가격이 0.10% 상승했습니다. 역시 전세로 다 몰려갔군요. 특히 눈여겨볼 곳은 인천의 송도나 청라 같은 신축 단지들입니다. 이곳들은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면서 전세값이 무려 0.11%나 올랐죠. 왜 하필 신축 단지들이죠? 당장 매매 시장의 불확실성을 피해서 이왕이면 주거 환경이 좋은 신축 전세로 도피하는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된 겁니다. 아, 일단 종윤 전세에 살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거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시한폭탄 소리가 째깍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죠.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매매를 미루고 전세라는 의자에 앉아서 버티고 있는데 2년 뒤인 2026년이 되면 그 의자의 절반이 갑자기 싹 사라진다는 경고가 리포트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데이터죠. 2026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예년 대비 40% 이상 감소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참사입니까? 이건 부동산 개발의 태생적인 타임라인, 즉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병목 현상입니다. 시차요? 아파트는 오늘 아파트 지어야지 하고 결정한다고 내일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몇 년씩 걸리니까요. 보통 PF라고 부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서 땅을 파는 착공 단계부터 실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주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의 긴 시차가 발생합니다. 아, 2년 전의 상황이 지금 결과를 만든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2026년에 입주할 아파트라면 늦어도 2023년 말이나 2024년에는 무조건 착공을 했어야 하는 거죠. 아하, 2024년과 2025년 사이의 상황이 문제였군요. 그때 막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금리는 미친 듯이 오르고 부동산 PF 위기가 터지면서 건설사들이 아예 삽을 뜨지 않았잖아요. 정확합니다. 사업성이 너무 악화되니까 건설사들이 착공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 비어있는 2년의 여파가 바로 2026년에 입주 물량 40% 감소라는 끔찍한 현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나비 효과네요. 현재 정부의 금융 규제는 사람들의 오늘의 매수 수요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PF 위기와 착공 급감은 내일의 공급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와, 끔찍하네요. 약간 댐에 물을 가둬두듯이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를 억지로 막아놨는데 정작 그물을 안전하게 흘려보내야 할 2026년에 배수구는 절반이나 시멘트로 꽉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억눌렸던 수요가 전세든 매매든 한 번에 폭발하는 순간 시장에 내놓을 물건 자체가 없다는 건 이건 구조적으로 엄청난 가격 폭등이나 시장 혼란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가격 불안정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 전야네요. 네, 공급 가뭄이라는 명확하고 피할 수 없는 상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 싸움을 하던 매수자들이 어느 순간 더 늦기 전에 무조건 사야 한다 이러면서 규제의 틈을 뚫고 미친 듯이 튀어오를 잠재적 폭발력을 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자료를 겹쳐보니까 정말 숨막히는 서스펜스 영화 한 편을 본 기분입니다. 경제지표가 스릴러가 되는 순간이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딱 걷히면서 우주와 재건, 그리고 기업 가치에 글로벌 자금이 쏟아져 들어와 5,400선을 시원하게 뚫어낸 눈부신 주식시장. 네. 그러나 바로 그 옆방에는 8만 건의 매물이 쌓인 채 대출 규제와 눈치 싸움에 갇혀 있고 그 이면에는 2020년 공급 40% 증발이라는 거대한 싱크홀이 입을 벌리고 있는 마비된 부동산 시장이 있었죠. 이렇게 시장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갈라질 때는 단순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지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봐야 하죠? 자본이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이 딱 충족될 때 다른 쪽으로 흘러갈지 그 연결고리를 고민해보는 것이 투자자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주식시장의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계신 투자자이든 아니면 당장 실거주할 전셋집이나 매매 타이밍을 보면서 주방에서 눈치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든 이 단절된 두세 개는 결국 언젠가 하나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심층적으로 파고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보실 만한 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일지 기대되네요. 방금 우리는 코스피 5,4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주식 랠리의 수익금은 언제까지나 사이버상의 숫자로만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결국 현실로 나와야죠. 언젠가 그 돈은 이익 실현을 거쳐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려고 할 텐데요. 역사가 반복된다면 그 엄청난 뭉칫돈의 종착지는 결국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식시장이 만들어낸 막대한 자본이라는 이 무겁고 날카로운 창이 하필이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40%나 싹 증발해버린 2026년에 그 얇디 얇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방패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가는 그 순간.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도대체 우리 경제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에는 어떤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벌어지게 될까요? 거실에서 터진 파티의 샴페인이 2년 뒤 얼어붙은 주방의 시한폭탄을 터뜨리는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 서늘한 역설.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을 꾹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기심을 지식으로 복잡한 경제를 날카로운 통찰로 연결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자료들로 깊숙이 파고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